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에세이 말할 수 없어 찍은 사진, 보여줄 수 없어 쓴 글의 저자 최필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반 아이들을 찍어주려고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이라는 취미가 생긴 거죠. 어딜 가도 카메라를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가족들 사진 찍어주고 여행 가서 추억을 남기고 그랬던 평범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 사진도 보고 싶고 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제 사진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활동했고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사진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SNS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참 감동이더라고요. SNS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 소통의 힘이 에너지가 돼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가나 사진 작가나 이런 말보다는 사진 블로거라는 말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제가 블로그에 썼던 몇 년간의 글들을 몇 개의 주제로 묶은 거예요. 저도 책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사진들을 찍고 있었구나. 내 사진과 글이 이런 온도를 갖고 있구나.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제 책에는 뒷모습, 손, 밤골, 길 위에서라는 4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과 글들을 쭉 모아보니까 그렇게 분류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시골 여행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제가 완전 깡촌 출신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기회만 되면 농촌으로 떠납니다. 제 고향이랑 비슷한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의 주된 글감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 소개되는 밤골은 특히 제가 애정하던 촬영지였어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지구의 마을이었는데 저는 철거되는 해까지 해서 마지막 5년을 촬영했습니다. 직장이랑 가까워서요. 퇴근하면 바로 밤골로 출근을 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짜장면도 먹고 그러면서 몇 년간을 주민처럼 지낸 거죠.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갔어요. 서울에도 아직 이런 곳이 있구나 신기했죠. 꼭 시골 같았어요. 텃밭도 있고 평상도 있고 나중에는 카메라가 없어도 갔습니다. 그냥 시골에 부모님 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그분들이랑 지내며 찍은 사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 책도 결국은 밤골 주민들 덕분에 나온 겁니다. 이 기회를 빌어 밤골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쓰려고 노력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제 블로그에는 매일매일 글이 올라옵니다. 어느 날 제 블로그를 보고 알파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미셸 트루니에와 에드와르드 부바의 뒷모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세계적인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정도의 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것만큼 책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요즘은 제목부터 뭔가 남다른 책들이 많잖아요. 수십 개의 이상한 제목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이상한 제목을 만든 거죠. 말할 수 없어 찍은 사진, 보여줄 수 없어 쓴 글. 너무 길죠. 그냥 제 사진과 글에 대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제목입니다. 굳이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순간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또는 정말 슬픈 사람을 마주하면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심을 다해 바라보면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가끔은 사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해주신 구절절한 사연들은요, 사진 한 장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글이 필요하죠. 그런 사진과 글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말할 수 없어서 찍은 사진들과 보여줄 수 없어서 쓴 글들입니다. 이 책 말미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겨울철에 주머니에 넣는 손난로처럼 늘 곁에 두고 마음 따뜻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허전할 때, 누군가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고르면서요, 사진의 모델이었던 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자녀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사진 한 장, 글 한 줄 소중하게 생각하고 책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 책이 무겁고 숙연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124장의 사진과 글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재밌고 웃긴 내용도 많아요. 핵심 내용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요. 책 전반에 흐르는 주된 정서 같은 것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뜻한 호기심?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제 블로그 프로필 영역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진과 글들을 모두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꽉 쥐어짜면 아마 한 글자가 똑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건 바로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누군가의 삶이에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우리 이웃들의 삶입니다. 이 책은 저의 첫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출판사분들이 너무나 친절했어요.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탈고하고 블로그에 소식을 올렸을 때가 기억나요. 아직 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막상 읽어보시고 실망하시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블로그에 올라오는 리뷰를 하나하나 읽으며 뭉클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따뜻하다는 거죠. 별 사진도 아닌 그저 그런 평범한 사진이고 별 수식어도 없는 글들인데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면 내내 들었던 말입니다. 아랫목에 누워서 군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읽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이냐였습니다. 지금도 제 블로그에는 책에 들어가지 못한 사진과 글이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다가 왜 이 사진을 빼먹었지?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골의 뒷이야기인데요. 2016년에 철거된 이후에도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밤골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더 이야기를 해도 아쉽고 그립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책을 사서 읽어주시고 또 리뷰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집의 형식이다 보니까 책값도 좀 비싸게 책정되었고 환영도 독특해요. 무엇보다도 책을 펼치면요, 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읽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특한 것은 좋은데 작가 얼굴을 계속 보면서 읽으려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얼굴에 커피잔을 올려놓으시라고요. 제가 안 보이게. 무슨 개소리입니다. 저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사진을 찍고 글을 쓸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독자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진이 먼저냐, 글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고 글을 쓰는 거냐, 아니면 쓴 글에 맞춰 사진을 어디 가서 찍어 오는 거냐,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대부분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무슨 글을 쓸까, 무슨 제목을 붙일까,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합니다. 일단은 신나게 찍는 거죠. 그리고 사진도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찍어놓고 조금 묵혀놓으면 스멀스멀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꺼내놓고 맛있게 요리하는 거죠. 제목도 붙여주고 글도 써주고. 물론 가끔은 써놓은 글을 위해 적당한 사진을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초상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주 찾아뵙는 편이에요. 보통 제가 찍는 사진의 주인공들은 저에게 처음 찍히기는 해도 초면인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몇몇 마을들을 한 주씩 돌아가며 방문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놈이 누군가 하시다가도 소문이 돌거든요. 허름한 사진쟁이 한 놈이 가끔 우리 동네 온다더라. 별로 아닌 것 같다더라.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 경계를 푸십니다. 그럼 사진도 쉽게 찍을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알면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처음 뵙는 분께도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은 압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죠. 저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확 피셨는데요? 이런 거죠. 아마 제 책을 읽고 나면 시골의 어머니랑 아버지께 전화를 한 통 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취미이신 분이 읽으신다면 카메라를 들고 소박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싶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책을 타임머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주는 소소한 감동, 그리고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서점에 소개된 제 책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제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여주더라고요. 압도적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저처럼 도시 생활에 지쳤던 중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시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정도만 다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취미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으려고 할 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디 가서 뭘 찍어야 하나 하고 늘 소재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가 딱 정해지면 소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책을 위해서 별도로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처럼 꾸준히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쓸 겁니다. 저의 사진과 글은 거의 다 블로그에 있어요. 누군가 그걸 보고 책을 만들고 싶다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열심히 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촬영이 불가능해요.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사람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는 사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사람들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죠. 글은 지금처럼 과하지 않게 사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쓰려고 합니다. 저는 교사이자 사진가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은 곧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일은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거나 사진을 찍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글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대상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찍고 글을 쓰겠습니다. 블로그로 또는 책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어 찍은 사진, 보여줄 수 없어 쓴 글의 저자 최필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